어느 작은 마을에는 5명의 장수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나이가 9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정신은 또렷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활력있는 생활 모습에 감탄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장수 비결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 각자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습관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노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산책로를 따라 길게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빼어난 경관을 감상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때로는 들판에 서 있는 꽃들의 향기를 맡기도 했다. 그는 걷기는 마음과 몸을 깨우는 일이라며 사람들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곤 했다. 두 번째 노인, 이 할머니는 천연식단을 고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들을 식탁에 올렸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가능한 한 가공식품을 피했다. 그녀의 식탁은 항상 색색깔의 채소들로 가득 찼고 그녀는 손주들에게도 자연의 맛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세 번째 노인, 박 할아버지는 마음의 건강을 중요시했다. 그는 하루에 한 번씩 마을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하며 명상을 즐겼다. 그는 책은 가장 친한 친구라며 지식을 쌓고 마음을 깊게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때로는 마을 아이들에게 모여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젊은이들에게도 자신의 지혜를 나누려 애썼다. 네 번째 노인, 장 할머니는 소통과 대화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감을 늘 느꼈다. 잔치를 열거나 차를 함께 마시며 삶의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그녀는 가족과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가 그의 어떤 보약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할아버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살아왔다. 그에게 있어 인생은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긍정적인 기운에 끌려 언제나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이 5 노인의 생활 방식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이 단순한 물리적 건강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정신적인 평화, 타인과의 연결,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점차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도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 작은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장수 마을이 아닌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활력을 찾으려는 한 평범한 회사원 지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회사를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곤했던 지수는 어느 날 거울 속 피곤에 찌든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해야겠다 고 다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을 등록할까 요가 클래스를 시작할까 고민도 했지만 바쁜 스케줄 탓에 일주일에 몇 번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집에서 쉽게 하는 스트레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이거라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지수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15분씩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첫날은 침대에서 아침 알람이 울리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침대 옆에 깔아둔 요가 매트 위에 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시큰거리는 몸을 부드럽게 흔들며 시작한 것이 바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으로 뻣뻣해진 어깨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낀 지수는 자신이 당장 산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상쾌한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스트레칭의 효과가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늘어났던 하품도 줄어들고 출근길 발걸음에도 경쾌할 리듬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늘 지친 상태에서 시작했던 하루가 활기차게 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몸만큼이나 마음도 가벼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회사 동료들조차 그런 변화를 눈치채고 지수가 무언가 비결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오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에 다양한 동작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상 후 간단한 스트레칭에 이어 출근 전 잠깐 강아지 자세나 태양 경배 자세 같은 요가 동작들을 취해보기도 했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대신의 계단 레일을 잡고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사무실 한 모퉁이를 조용히 찾아 가볍게 팔목과 허리를 돌리며 피로를 풀었고 이러한 짧고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엔 한층 경쾌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상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평범한 습관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쉬운 해결책이자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하루하루의 작은 스트레칭이 쌓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테 퇴근 후의 유일한 즐거움은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이었다. 지영은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고 말았다. 예전과는 달리 조금 무거워진 체중과 덤으로 따라온 건강 경고 신호들. 잠시 동안 어떻게 해야 건강한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무조건 굶거나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지영은 인터넷과 책을 뒤져 다양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영에게 있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그녀가 찾아낸 것은 유행 다이어트를 피하라는 것이었다. 유행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감량에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의욕과 오기 쉽다는 경고였다. 이에 지영은 식이섬유가 많고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선택하기로 했다. 특히 채소, 과일, 전곡류, 그리고 고기의 섭취를 조절하며 가능한 가공식품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은 운동이었다. 평소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꺼려하던 그녀는 처음에는 작은 산책부터 시작했다. 하루 30분 정도 가까운 공원을 걷다가 천천히 로우 임팩트 요가 클래스까지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루해질 때면 다채로운 유튜브 홈스포츠 영상을 보며 다양한 동작을 배우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영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친구에게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같이 요리를 해먹으며 건강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동기를 주며 지속적인 자극을 받기도 했다. 어느덧 건강한 체중 감량은 지영의 개인적인 도전이자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게임이 돼버렸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이 지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지영은 결국 원하는 만큼의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었다. 숫자에 매달리기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이는 그녀의 삶에 큰 의미가 되었다. 그렇게 지영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 목적이 아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요가는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특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요가 자세들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요가 자세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매일 실천하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산 자세이다. 산 자세는 모든 서서 하는 요가 자세의 기본이 되는 동작으로 서서 하는 동안 몸의 균형과 호흡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자세를 할 때는 발을 모으고 손을 양옆에 늘어뜨린 채로 서서 몸의 중력을 느끼며 천천히 호흡하자. 두 번째 자세는 나무 자세로 균형 감각을 키우기에 좋다. 한쪽 발을 다른 발의 허벅지 안쪽에 대고 두 손을 합장하여 가슴 앞에 모은다. 중심을 잡으며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심호흡을 통해 몸의 중심을 인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자세는 아기 자세이다. 이 자세는 피로를 풀어주고 허리를 편안하게 한다. 무릎을 꿇고 앉아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내려놓은 후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댄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뻗는다. 네 번째 자세는 고양이소 자세이다. 이 두 자세는 함께 연습하면 척추를 유연하게 하고 스트레칭 효과가 뛰어나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해 호흡을 들이마시며 등을 아치 형태로 만들고 내쉬면서 등과 복부를 아래로 내려 고양이 등이 되도록 반복한다. 다섯 번째 자세는 다운워드 도그 자세. 또 전신을 스트레칭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자세다.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몸이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한다. 이 자세를 유지하며 깊게 호흡한다. 여섯 번째는 허리와 어깨의 이완에 좋은 코브라 자세이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 손바닥을 어깨 아래에 둔다. 상체를 들어 올리며 허리를 자연스럽게 스트레칭해준다. 마지막으로 7번째 소개할 자세는 시바신 자세이다.
요가 수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자세는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 팔과 다리는 자연스럽게 벌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모든 긴장을 풀어준다. 이 7가지 요가 자세는 짧은 시간 안에도 신체 이완과 정신 집중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요가를 실천해보며 건강한 생활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 5번째 이야기.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고 일조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쉽게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감기에 걸리거나 다른 계절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섭취입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생리작용을 돕는 필수 영양소로 면역력 증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비타민 C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레몬,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신선한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 D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가장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햇볕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 비타민은 면역체계의 조절과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높을수록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린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은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계란에서 얻을 수 있으며 필요시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와 비타민 E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는 상피세포의 건조와 손상을 방지하고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외부로부터의 병원체 침입을 막습니다. 당근, 시금치, 호박과 같은 다양한 채소에 풍부하며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타민을 단일로 섭취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정 비타민의 과잉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종합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사에서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겨울철 면역력은 단순히 비타민 섭취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비타민을 포함한 여러 전략을 통해 겨울철 건강을 유지한다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겨울철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비타민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겨울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계절이며, 그 시작은 비타민을 통한 면역력 강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